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라우어의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 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월 2천만 원 수익 매달 인증하며 화제가 된 네임드 라우어의 첫 책. 라우어 지음 알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프롤로그, 평범한 일상에서 신드롬으로. 챕터 1.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미국 주식을 시작하라. 챕터 2. 주린이도 돈 버는 무한 매수법. 챕터 3. 무한 매수법을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챕터 4. 무한 매수법과 장투 중에 무엇이 나을까? 챕터 5. 라우어가 온몸으로 실패하며 배운 깨달음. 에필로그. 말은 씨가 되고 인생은 그 씨의 연결이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평범한 일상에서 신드롬으로.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던 중에 2020년 9월 초 미국 주식과 관련해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일명 미주미 카페에 회원가입을 했다. 처음에는 카페에 속한 수십만 명의 회원들 중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가입한 지 단 2달 만에 카페 내에서 최다 댓글, 최다 추천수를 기록하는 회원이 되었다. 필자가 직접 개발한 무한매수법을 실행해서 얻은 수익을 인증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댓글이 수십,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현상이었다. 나는 내 수익을 자랑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감사하다는 것일까? 심지어 앞으로도 계속 자랑을 해달라고 필자에게 요청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인생에서 무한매수법 글을 읽은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자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표현하였고, 무한매수법 글을 읽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아 잠을 자지 못하고 관련 글을 전부 읽었다는 분들도 있었다. 심지어 댓글이나 쪽지로 카카오톡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는 분들도 있었다. 특별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미주미 카페에 가입했고 평소에 하고 있는 주식 매매 방법을 조금씩 공유했던 것뿐이었다. 무한 매수법이란 투자법이 직접 고안한 주식 투자법이긴 했지만 필자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다. 유명한 금융 전문가는 워렌 버핏, 레오 달리오 정도밖에 모른다. 학창시절 수학을 잘하기는 했지만 그냥 주변에 수학 잘하는 다른 친구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필자는 과학고 입시에서 불합격한 적도 있었다. 천재는 아니란 소리다. 재수 끝에 21살에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선택한 전공은 금융과 전혀 다른 전기과였다. 그리고 현재는 의료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재테크 서적은 조금 읽었지만 금융을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은 없고 지금도 아주 심도 있는 금융 전문 용어까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무한매수법에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열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새부터인가 필자가 모르는 사이에 카카오톡에 무한매수법을 연구하고 같이 따라해보자는 오픈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순식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톡방에 모이기 시작했다. 신드롬이었다. 나는 짧은 시간 만에 미주미 카페에서 수십만 명 회원 중 가장 핫한 회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초에 한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된다. 필자가 미주미 카페에 써온 글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감명 깊게 읽었으며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해 볼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책을 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책을 출간한다는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한창 본업이 바쁘고 힘든 40대 초반의 가장으로서 시도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그래서 뜻은 고맙지만 거절하는 게 맞다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집자와 첫 만남을 가졌을 때 모든 상상은 뒤집혔다. 이 사람은 필자를 떠보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책을 내길 바라고 있었다. 스타 작가가 아니고서는 책으로 버는 인세 수입은 많지 않다고 솔직히 말해주었다. 돈을 보고 책을 쓰자면 들어가는 노력 대비 안 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필자가 그동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식 경험을 공유해왔던 것처럼 보람을 느끼는 의미로 책을 써볼 수 없을지를 제안해 주셨다. 아직도 세상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며 내가 매매하는 방식은 상처받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필자를 설득했다. 이미 그는 편집자가 아니었다. 필자가 카페에 게시해온 글에 마음이 동해서 찾아온 나의 팬이었다. 그는 필자가 의도하는 주식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본인도 이 방식대로 주식 매매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 매매에서 손실을 입은 본인의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책을 쓰기로 결심한 순간은 그때였다. 필자에게 인세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전문 작가가 아니면 어떻고 금융 전문가가 아니면 어떠랴. 이미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 응원을 용기 삼아 내 인생의 첫 책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필자의 무한매수법이 책으로 나왔을 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있지만 그것 또한 인생의 긴 여정 중 하나의 발걸음일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나에게 진심으로 책을 내게 설득해준 편집자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랑을 주셨던 미주미 카페 회원 여러분과 라오어 무한매수법 카페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첫째를 돌보느라 힘든 와중에 책을 쓰도록 배려해준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이제 나 혼자 외롭게 무한매수법으로 투자하는 상황이 아니다. 내 옆에 든든한 응원군이자 동반자들이 이미 수천 명이 넘는다. 당신은 오늘도 옆 사람이 급등주에 올라타서 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들었는가?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는 것을. 챕터 1.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면 미국 주식을 시작하라. 1. 당신이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 오늘날 미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미국 기업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미래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점심으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기도 하고 점심 식사 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리스테린으로 가글을 한다. 윈도우가 깔린 IBM 컴퓨터에서 구글을 통해 검색하고 아이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친구들의 소식을 접한다. 필자의 친구는 얼마 전 테슬라 자동차를 사서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닌다고 자랑을 했다. 겨울왕국2가 개봉했을 때 자녀들과 영화관에 가서 관람했고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관 대신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 또는 재택근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미 우리의 생활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미국 기업과 연관되어 움직이고 있다. 당신은 10년 뒤, 20년 뒤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세계 1위 패권 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다. 매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이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게다가 2010년대 초 시해가스 혁명에 힘입어 미국은 중동을 상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거머쥐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다양한 국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접근하기 용이해지고 그럴수록 미국에 더 많은 돈이 몰린다. 우리나라도 5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쉽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가 금지된 상태이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고자 중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인 S&P 500의 11년 동안 차트다.
한국의 코스피 차트와 비교해 살펴보길 바란다.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다가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 2000을 돌파한 2007년 이후로 14년 만인 2021년에야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3000대에 머무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S&P 500의 경우 2011년 1000대에 머무르다가 2021년에 들어 4000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약 150% 오르는 동안 S&P 500은 320%가 상승한 것이다. 결국 주가는 돈이 몰려야 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래의 전 세계의 돈이 한국 주식에 많이 몰릴까, 미국 주식에 많이 몰릴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올까?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미국은 패권 국가의 지위를 쉽사리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만약 미국이 앞으로도 대국의 위치를 고수하리라 생각한다면 망설임 없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길 권한다. 필자가 인터넷 카페에 투자법을 게시하던 초기, 직접 개발한 무한매수법을 공유할 때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지점이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시기다. 닷컴 버블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인터넷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평가 절상되었던 시기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야기된 세계적 경제 위기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는 다시 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 사건들 이후로 금융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큰 사건을 겪고 아무 변화가 없을 리 없지 않은가? 닷컴 버블 때는 IT 회사란 이유로 매출도 없는 기업의 주가가 치솟는 비이성적인 시대였다.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1930년대 대공황, 닷컴 버블, 리먼 사태 등 역사적인 사건 이후로 항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법이 변화했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다. 닷컴 버블 시기에는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 않았고 오로지 금리로만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기 때문에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리먼 브라더스 때는 양적 완화를 하긴 했으나 시기가 좀 늦었다. 한편 코로나 사태는 어땠는가? 미국은 모두가 놀랄 만큼 엄청난 속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 금융시장은 위기를 대부분 극복했다. 세 번째, 5G 시대의 도래다.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려고 해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몇 달이 걸려서야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아직도 팩스로 많은 서류를 주고받는다. 지금은 개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본인 인증 절차가 간소해졌고 그만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드는 시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앞으로 5G 시대를 거쳐 6G, AI 시대가 오면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다. 네 번째는 일반인들의 학습이다.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일반인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안겨준 사건들이다. 닷컴 버블 때는 실적도 매출도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수천 배 폭등했다. 수입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강아지 이름으로도 부동산 대출을 해줬던 때가 리먼 때다. 2021년 상반기 기관의 공매도 전략에 개인 투자자들이 맞선 게임스탑 사태만 해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상처받은 사람들의 분노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사태를 기억한다는 걸 반증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코로나 사태가 앞선 근거들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가 과연 닷컴 버블이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비해 가벼워서 빠르게 금융시장이 회복한 것일까? 전혀 아니다. 코로나는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대형 악재였다. 전 세계가 모두 글로벌화를 가치로 걸고 경쟁하는 시대에 처음으로 국가의 문을 닫은 시기다. 이 폐쇄 정책으로 인해 몇몇 나라는 경제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2020년 당시의 그래프를 찾아보면 닷컴 버블과 리먼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빨리 위기를 돌파한다.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로 얻은 교훈이 작용한 것이다. 대양적 완화의 시대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투자가 필수인 이유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 이유다. 2. 누군가는 속 쓰린 이야기. 당신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딱 한 가지만 알면 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데 왜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이제부터 이 책의 전반부에서 다룰 내용을 망라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무한매수법은 특정한 성격의 주식 종목을 필자가 정립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이 이야기는 무한매수법의 전반적인 개념과 원리를 포괄하는 내용이니 주의 깊게 보길 바란다. 당신은 지금 어떤 주식의 차트를 보고 있다. 가상의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다. 위 그래프는 2020년 10월 초부터 2021년 1월 말 사이 3개월 동안의 미국 주식 내일의 차트다. 당신이 만약 이 시기에 이 주식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마 저점에 사고 고점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나간 차트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후 확신 평양이라고 한다. 답안지를 보고 있으면 지나간 시험은 꽤 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지나간 차트를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당신은 5분 후에 이 차트가 어떻게 변할지 맞힐 수 있을까? 나에게도 남에게도 흔한 이야기. 다음은 내 이야기이자 가까운 친구 이야기일 수도 있는 홍배짱 씨의 경험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1달러를 대략 1,000원이라고 가정하겠다. 홍배짱 씨는 202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내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하는 가격대에 이르지 않았다. 9월에 잠깐 직통을 겪는 것 같더니 결국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었다. 이 주식을 미리 매수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매일 자책하던 홍배짱 씨는 결국 2020년 10월 15일에 61달러라는 가격으로 이 주식을 164개, 약 1,000만원어치 매수했다. 홍배짱 씨가 주식을 산 첫날, 이날을 1데이라고 하자. 전날 순간적으로 주가는 62달러를 넘었고 종가도 62달러에 근접한 61.94달러로 마감했다. 전날부터 15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6일 2대2에 주가가 고점 64.71달러까지 가는 것을 보고 홍배짱 씨는 역시 매수하길 잘했다며 흐뭇해했다. 장중 고점의 순간 홍배짱 씨의 평가금은 약 플러스 61만 원이었다. 하지만 2대2의 장 마감쯤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홍배짱 씨 평가금은 결국 소폭 마이너스로 전락하게 됐다. 게다가 3대2 종가가 전날 대비 하루 만에 무려 6.24%가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4대2는 아주 조금 상승하는 듯 싶더니 5대2에 마이너스 8.8, 6대2에는 마이너스 7.82%라는 큰 하락을 연속으로 맞이하게 된다. 홍배짱 씨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새벽 내내 주가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7대2에 플러스 5.98%의 반등이 있었다. 홍배짱 씨는 이날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주가 51달러에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남은 평가액은 약 836만 원.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164만 원을 손실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그나마 어제 저점에 매도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았음에도 어제 팔았다면 210만 원가량 손해봤을 것인데 하루를 버틴 덕에 164만 원 손해본 것이다. 외려 50만 원 정도를 번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그래도 164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은 계속 홍배짱 씨의 속을 쓰리게 만들었다. 석 달 이상 먹고 싶은 것을 덜 먹고 사고 싶은 것을 덜 사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차라리 사고 싶었던 노트북이나 살걸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홍배짱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용돈을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날 이후로는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그제야 홍배짱 씨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월 30일엔 주가가 39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더 버텼다면 164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 넘게 잃을 뻔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주가는 왔다 갔다 파도를 쳤다. 가끔은 홍배짱 씨가 매도한 가격인 51달러보다 살짝 위로 간 적도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매수 가격인 61달러는 회복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다. 영원히 이 차트는 고점을 뚫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홍배짱 씨는 뭘 해야 했을까? 그렇다면 홍배짱 씨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홍배짱 씨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흔한 개미들에게 홍배짱 씨가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까? 하나, 차트 분석이 필요했다. 이동평균선상 고점이라서 RSI상 과매수 구간이라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볼린저 밴드나 거래량을 파악해야 했을까?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연결해 주가의 추세를 표현한 선이다. 볼린저 밴드는 이를 활용해 변동폭을 범위로 표현한 지표이며 RSI는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강도를 나타낸 지표다. 이런 지표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것이 홍배짱 씨의 패착인 걸까? 둘, 회사를 분석해야 했다. 이 종목과 관련된 회사의 공시 자료를 찾아봤어야 했을까?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매출은 오르고 있는지 조사했어야 하나? 셋, 미국의 실물 경제 분위기를 파악해야 했다. 금리 추세는 요즘 어떤가?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는가? 중국과의 수출, 수입 시 관세 정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선가 테러나 전쟁이 발발했나?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본업만으로도 바쁜데 어디까지 분석하고 얼만큼 주식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분석해서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주식에 대한 당신의 마인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제 다음 장부터 홍배짱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한 직장 동료 김계미 씨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앞서 적은 홍배짱 씨보다 조금은 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펼쳐진다. 3. 누군가는 돈 버는 이야기. 김계미 씨는 홍배짱 씨의 직장 동료다. 홍배짱 씨가 내일을 추천한 여름부터 같은 종목의 차트를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었다. 혹시나 폭락장이 오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기대했던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16일 출근을 했는데 동료 홍배짱 씨가 어제 주가가 61만 원이라 1000만 원어치 매수했는데 하루 만에 총 평가금이 15만 원이나 올랐어 라고 자랑하는 걸 듣게 되었다. 안 그래도 수개월 동안 상승하던 차트를 보며 계약 없이 기회를 노리던 와중에 하루 만에 10수만을 벌었다는 홍배짱 씨의 자랑을 들으니 속이 뒤집혔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었던 10월 16일 홍배짱 씨가 처음 주식을 매수한 지 2대이 되는 날 김계미 씨는 연이율 1.4%짜리 2년 만기로 50만 원씩 넣던 적금을 중도 해지하기로 결심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마련했다. 어차피 2년을 꽉 채워도 원금 1200만 원에 이자가 15만 원도 안 되는 적금이었다. 이미 홍배짱 씨는 단 하루 만에 2년 이자를 벌지 않았는가? 김계미 씨는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이 주식을 매수하고 싶었다.
당시 미국 주식장은 서머타임이 적용되어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했다. 퇴근 후 슬슬 매수를 준비하던 김계미 씨는 주중에 OTP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개월 동안 OTP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OTP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예전에 OTP 없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권계좌로 50만 원만 이체하고 장이 열리자마자 50만 원으로 시장가인 62달러의 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체 한도를 늘리는 것조차 OTP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다. 홍배짱 씨는 1주당 61달러의 내일을 매수했었다. 김계미 씨는 홍배짱 씨보다 더 높은 가격인 62달러에 주식을 매수한 것도 속상했지만 그보다 1,000만 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다.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서 더 큰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현금을 950만 원이나 놀게 놔둬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장 마감 시간쯤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김계미 씨는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평가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일단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혹시 OTP를 회사 서랍에 두진 않았는지 자동차에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열심히 찾아보았다. 결국 OTP는 찾지 못했고 그러던 도중에 회사 일이 바빠서 은행에 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그날 밤 다시 미국 주식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10월 17일 밤 홍배짱 씨 기준 3대2 김계미 씨는 결국 OTP 없이 50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을 추가로 58달러의 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날도 주가는 하락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24% 하락한 56.33달러로 마감됐던 만큼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김계미 씨는 이틀에 걸쳐 총 100만 원을 투자했고 평가금이 마이너스 상태였지만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모두 소진했던 홍배짱 씨의 상황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홍배짱 씨에게 손실을 하소연할 수 없게 되었다. 김계미 씨는 의도치 않게 적금을 해지했던 1,000만 원 중 분할 매수로 2대2, 3대2, 이틀에 걸쳐 총 100만 원만 사용했던 것이 전화위복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주가가 반등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OTP로 이체 한도를 늘리지 않고 이대로 하루에 50만 원씩만 계속 매수해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4대2, 5대2에도 6대2에도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했다. 이제 주가는 48.46달러까지 떨어졌다. 김계미 씨가 처음 매수했던 61달러와 비교했을 때 한 주당 14달러가량 떨어진 것이다. 걱정은 됐지만 김계미 씨는 반등을 기대하며 다시 하루치 투자금인 50만 원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다음날 김계미 씨는 홍배짱 씨가 이 종목의 손절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김계미 씨도 불안하였으나 아직 남은 돈이 많았기에 지금처럼 계속 50만 원씩 매수해 보기로 했다. 다시 다음날이 되고 출근해 보니 동료인 홍배짱 씨가 극도로 피곤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이날은 홍배짱 씨가 주식을 매수한 지 7일째 되던 7데이였다. 이 당시 홍배짱 씨 평가금은 약 795만 원으로 원금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05만 원인 상태였다. 김계미 씨는 홍배짱 씨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얼마를 잃고 있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김계미 씨가 6대2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242만 원에 평단가는 56.26달러였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758만 원이 있었다. 7대2는 반등이 있었다. 종가 플러스 5.98%로 51.36달러로 장이 마감했다. 주가는 50달러대를 탈환하였다. 김계미 씨는 다시 어제와 같이 개당 50달러 10주를 매수하였다. 하루가 지나고 김계미 씨는 홍배짱 씨가 그 주식을 손절하고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김계미 씨도 불안하였으나 아직 남은 돈이 많았기에 기존 방식대로 계속해서 50만 원씩 매수해 보기로 했다. 계속해서 떡락하는 주가. 과연 결말은?
7대2의 깜짝 반등 이후로 8대2, 9대2, 10대2, 11대2, 12대2까지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졌다. 10월 30일 12대2가 되었을 때 주가는 39.55달러였고 김계미 씨가 시드로 준비했던 1,000만 원 중 절반이 사용된 상태였다. 이쯤 되자 홍배짱 씨의 표정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큰 손해를 볼 뻔했다며 김계미 씨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김계미 씨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9.40%, 약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13대2가 되던 날, 드디어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김계미 씨의 평단가보다 한참 아래였지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날 대비 종가 플러스 10.21%에 43.59달러로 마감하였다. 상승장을 기대한 김계미 씨는 그날 장중에 또다시 50만 원으로 42달러에 11주를 매수했다. 14데이에도 추가 상승 분위기였다. 종가 45.85달러로 마감하였다. 김계미 씨의 평단가에 상당히 근접하는 상황까지 왔고 김계미 씨는 이날도 50만 원으로 45달러에 11주를 매수했다. 이제 투자의 총 625.6만 원을 사용한 상태가 됐다. 15대2에 드디어 수익의 기회가 왔다. 전날 대비 14.53%가 상승한 52.51달러로 마감했던 날이고 이날 고가는 53.56달러였다. 김계미 씨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본인의 평단가인 48.12달러 대비 플러스 10% 수익 지점인 52.94달러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 플러스 10% 수익 지점인 52.94달러에 이때까지 모았던 내일 130주가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날인 16데이에 내일 주가는 더 상승했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에 비해 10% 수익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투자액 625.6만 원에 수익 약 62만 원을 확정 짓는 순간이었다. 그의 원금은 이제 1,000만 원에서 1,062만 원이 되었고 단기간 1.4% 이율의 2년 만기 적금 이자의 4배에 달하는 수익을 확정하게 되었다. 김계미 씨는 첫 매수를 62달러로 시작했으나 그보다 한참 낮은 52.94달러에 매도하고서도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단 3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계미 씨는 OTP의 분실로 의도치 않게 분할 매수를 몸소 체험하면서 현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절대 최고 수익을 안겨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